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uk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월드컵 세계적으로 인기 최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롤드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LOL 롤이잖아요. 그래서 롤 월드 챔피언십 행사가요, 지금 고척 우리 지금 고척동에 있는 그러고 고척에 있는 스카이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가 다 매진이 됐어요. 그리고 CGV 영화관도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몰려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내 이 팬들만 모인 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오고요, 심지어 유럽, 네덜란드에서까지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즐기고 있다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이 스포츠 팬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한국 팀하고 중국 팀하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이 광화문의 열기 현장을 말이죠, 지금 이게 모든 언론 매체에서 아주 이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가벼운 기분 전환으로 요 내용을 한번 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딱딱한 뉴스, 역시 지금 민주당은요,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묶어서 이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수록 손해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특활비 지금 계속 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당시 3차장 검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활비 집행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고 있고, 권익위의 조사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저도 이제 한 2, 3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티저 현수막, 민주당이 말이죠, 2030들 표를 받겠다고 티저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러한 이 현수막을 전부 각 시동에 전부 개첨하라 이렇게 지시됐는데, 이게 젊은층 비하, 조롱, 그 무시 현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그거 업체에서 하자고 한 대로 그냥 우리는 내려 심부름꾼만 했을 뿐이야. 이렇게 지금 이 핑계를 대다가 또 걸려 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요, 합성 패러디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 현수막 잘못 만들어갖고 지금 난장판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정화 검사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탄핵이다,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그 실체를 지금 검찰이 대단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전부 사실을 왜곡해서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정화 검사 그리고 김영철 검사 둘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빠, 그다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오빠 수사를 이제 봐줬다 이거죠. 요거를 핑계로 해서 두 명을 갖다가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 처가 이 보위 검사다, 그래서 탄핵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탄핵론에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박 입장이 나와 있어요. 전부 사실이 아닌 그럴듯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이 기사들을 여러분께 이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롤드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롤드컵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막 익숙한 그런 용어는 아닌데, 참고로요, 지금 현재 이 구로구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지금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어요.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표가 전부 다 매진이 됐고, 그 다음에 CGV 영화관에서도 표가 전부 매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금 광화문에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외 e스포츠 팬 한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년 정도가 지금 모여서 응원절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e스포츠로다가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전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빨간 그 태극전사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때 일반,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광화문 뭐 전국에서 많이 열렸는데, 이 스포츠로 인해서 광화문에서 응원전 열리기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이제 새로운 컬처 문화의 한 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말이죠, 이 현장 분위기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그 열기가 뜨거운지 한번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요, 이 광화문에서 지금 이제 롤 월드컵
롤 월드 챔피언십 응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게 뭐 한 낮 같으죠? 이거 보십시오.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대여섯 개 자료화면을 제가 많이 모았어요. 이런 건 뭐 설명보다도 자료화면 보시면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세종문화회관 앞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대형 스크린을 놓고서 지금 이제 응원전을 벌이는 것이죠. 스크린에 게임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고척 스카이돔 이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돔 경기장 딱 눈에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광화문. 아까 이제 이걸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면은 저 뒤에 이제 여기 옛날 청와대 이 불짝이 그 이제 경복궁이 눈에 보이고요. 자, 뭐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는 이제 이 고척 스카이돔 이제 현장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현장. 예. 요 이제 게임 하는 거 다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 중국과 우리 한국 팀이 결승전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뭐 롤 월드컵이라고까지 지금 이름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 중국이 이제 가까우니까 또 이제 중국 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요걸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한중 이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예, 롤 월드컵 대회에 나온 한중 선수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만여 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 팬들도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롤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게임 팬 등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이 롤은요, 이 유래를 보면은 2009년도에 미국 라이엇 게임즈가 출시한 온라인 전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매년 열리는 롤 월드 챔피언십은요, 각국에 있는 리그 강자들이 모여서 그해 세계 최강팀을 기리는 세계 최대의 이 스포츠 행사인데, 20, 30대에게는요, 피파 월드컵 축기만큼 있어서 이게 롤드컵, 예, 롤드컵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승전은요, 한국팀인 T1하고 중국팀인 웨이보 게이밍 포 아우디 이 한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의 응원전은요, 지난 16일부터 롤드컵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16, 17, 18, 3일간에 8만 1,500여 명의 여명이 축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CGV 영화관에서도 진행하는 결승전 생중계도 모두 매진이 됐다고 그러고요. 전 세계 시청자 수도 역대 최대로 지금 이 추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롤드컵 유치로 서울 강남 T1 사옥, 그 다음에 홍대 T1 PC방, 종각의 롤 프로리그 경기장 롤파크 방문객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계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외국에서까지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도 지금 1만 2천 명 정도가 모여 있어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시즌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각 롤파크 방문객이 무척 늘었고 작년보다 한 2, 3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게임 팬이 많아서 유니폼도 전부 품절이 됐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올해 유니폼이 정가에 두세 배 정도나 높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인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야당의 현수막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한두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갤럭시 플랫폼, 요 홍보 차원에서 민당이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이거를 뿌리도록, 개첨하도록 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공문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포맷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너는 잘 살고 싶어. 그리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래서요. 이 글자 이 채도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안 되고 색상도 민주당 색상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이 가독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다. 이러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리지널 지금 제가 좀 얼굴 자 이게 지금 현재 오리지널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현수막이 돼가지고 이 총선 기획단 이거 사과하라.
예. 그리고 인적 그 개편을 하라.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거 맨 위에 거 나머지는 싹 다 이제 달지 말아라. 이렇게 추가 지시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현재 개첨하도록 한 것은 나에게 온 당 이 딱 하나만 개첨하도록 지시가 내렸답니다. 반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발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합성 패러디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권 온라인 망에서는요. 여권 온라인 망에서는 야당 인사들의 얼굴을 집어넣은 그런 이제 풍자문이 나들고 있어요. 여당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 그래서 나에게 온 당, 여기는 이게 누굽니까? 성추문을 일으킨 박원순. 그렇죠? 그 다음에 오고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를 못해갖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여기에는 문재인과, 이 누굽니까? 조국. 왜냐면 잘 살려고 하나는 총선 나오고 책장사에 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게 왼쪽에 윤미향. 윤미향이 이제 위안부. 이거 돈 얼마나 횡령했어요? 이재명의 대장동. 김남국 코인 사태. 요렇게 이제 풍자문이 여당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쫙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이 지금 즐겨 찾는 또 온라인 망에는 또 이러한 합성 패러디가 지금 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 나에게 온 당, 여기에는요, 나에게 온 당에는 맨 옆에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여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여기에는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올라가 있고, 이제 코바나 컨텐츠를 비판하는 거겠죠.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이게 싫댔나. 이러한 또 이 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패러디가 또 올라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합성한 이 패러디가 되겠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한눈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수막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맨 먼저 반발한 게 이거는요. 공식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난 17일 날 사무총장 명으로 각 시당에 내려보냈어요. 각 시도당에. 이거를 개첨하라. 내려보냈는데 2030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왜냐 2030을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먼저 나에게 온 당, 이게 최종 거, 요것만 이제 개첨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총선 기획단 이 기획한 요거 사과하라. 그리고 이거 담당한 지금 사람들 전부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본래 이거는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내려보낸 티저 현수막이다. 그래서 이번 이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요거를 만들었다. 요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가라앉을 수가 없죠.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게시판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 실망했다, 탈당하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탈당했다, 이런 올라와 있고, 그리고 현수막의 그 타깃이 2030이 30대고, 몇 년째 응원,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당비 납부도 해왔는데, 문구 하나의 작은 결정으로 보일지라도 결정자들이 젊은 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그리고 수준을 갖고 있는지 잘 알겠다. 이런 결정을 내는 정당이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도대체 이게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한 명표는 확실히 이뤘다, 축하한다, 이러고 또 이 현수막 당장 내리고 관계다 징계하라, 이런 꼴 보려고 당비 내는 줄 아느냐. 요렇게 지금 야당의 그 비판문이 게시판을 쫙 뒤엎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수막은요, 23일부터 갤럭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한 티저라고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7일 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돼서 최고위원회 누가 주재예요? 이재명이가 하잖아요. 이재명하고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가 다 인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제 책임을 이거 업체에서 만든 거 우리 당에서 그거 개청을 하고 내려주고 쓸 뿐이야. 요렇게 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탈당하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선호 대변인하고 한준호 홍보위원장이
해명에 나섰어요. 오늘 이 강선호 대변인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면 현수막 시안 관련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아쉽다. 그리고 문구 오해가 있는데 그 문구는 이미 삭제 조치가 됐다. 그래서 나에게 온 당 외에는 다른 문구들을 쓰지 않도록 삭제했다. 근데 이미 불은 붙은 거죠. 그리고 한준호 홍보위원장은 이 현수막 문구 제작 주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느냐. 당 행사를 위해서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에서 조치해 준 것뿐이다. 1년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건 맞다. 그래서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은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물이 하니까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명계에서는요. 이런 청년 비하를 하는 현수막 민주총선기획단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당에서는요, 뭐 일제히 비판하고 있죠. 이거 뭐 대대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는 이제 이 김웅 의원, 또 장해찬 최고위원, 그 다음에 허은하 의원, 그리고 당 대변인, 이런 것처럼요, 그야말로 이제 말로만 2030 횡단해놓고 이 청년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청년의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고, 결국은요, 다른 세대의 지지를 또 얻으려고 노력하겠지만은 결국 전 국민 비하한다라고 하는 꼬리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비하 현수막 논란은 상당히 아쉽다. 예, 요렇게 지금 우리 여당에서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장예찬 최고위원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바라보는 청년은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바보냐? 586 운동권의 선민사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청년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586 운동권의 그래서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 세대를 무시하고 가르치는 청년 맞춤형 현수막 대신에 어른스럽게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도시공해가 된 현수막 제한 법안이라 통과시켜라. 그게 훨씬 더 청년 세대를 위한 길이고 청년들에게 점수를 따는 것일 것이다. 예. 그리고 허은하 의원도요. 예, 청년들이 이기적인 존재로 단정하는 문구의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별로 대중적이지도 않은 컨텐츠다. 그래서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급작스러운 청년 지지율 폭등은 고작 7글자 페이스북 글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로 충분했다. 중요한 건 구색이 아니라 실질이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 86세대가 늘 그렇다. 청년을 입버릇처럼 외치지만 뭔가 새로워 보이는 참신함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매번 실패한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비하로 이에 번지면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압도적으로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민당에서 지금 이제 이 탄핵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삼고 하고 있느냐? 이정화 검사를 제물로 삼고 있고 김영철 검사를 제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좌표 찍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범죄와 보위검사 그래서 김건희 여사 오빠 양평 공주개발 특혜 의혹 그래서 당시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 이정화 그러면서 김건희 오빠 이 봐주기 기소 의혹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수물품에서 왜 휴대폰을 뺐느냐.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을 빼니까 이게 봐준 것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비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영전까지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로 영전까지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둘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정화 검사가 말이죠. 경찰에서 적용하지 않은 여기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요거를 이정화 검사가 추가시켜서까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지청으로 오기 전에 이미 3번씩이나 이 반려된 거를 더 보완해서 4번째로는 영장 수정을 발부받았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공의 인정되어서 승진한 게 아니다. 예, 요런 점을 여러분께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민주당의 주장의 핵심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검찰이 지금 이제 이 양평 공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김건희 여사 오빠의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에서 빼주면서
봐주기 수사했다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 검사 실명을 언급하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래는요, 이 검사 범죄대응 TF에서 이 김용민이가 이제 최초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 등급을 더 올려가지고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의 이름으로 이거를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전화조차 압수수색 대책에서 빠졌다. 그런 봐주기, 불수사의 주역이 바로 이정화 부장검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정화 부장검사는요, 김 여사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정화 검사는 오히려 영장 청구를 위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이후에 법원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나왔어요. 거꾸로. 지금 민주당 주장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영장 반려,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는 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수사는 말이죠. 그럼 작년 7월 초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부임했는데, 작년 10월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그러니까 작년 7월 초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이제 이정화 검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4일 날 경찰로부터요, 그 오빠 김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가 오는 바람에 제대로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 내용을 보면은요, 사문서 위조의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 소명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정화 검사가 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경우는 영장이 기각된다고 보고 경찰이 거꾸로 보완 수사를 지시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정화 부장검사는 7월에 부임을 했잖아요. 부임하기 전에 4월에 부임하기 전에 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거하고 이정화 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부임을 해가지고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그때서야 영장이 발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경찰로부터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요.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때 경찰은요, 이 오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고 사무실과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이제 신청하니까 그대로 경찰에서 받은 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그대로 된 겁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경찰에서 휴대전화가 빠져 있으니까 그대로 빠진 상태에서 경찰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수십 번 받았는데, 이재명이 핸드폰 압수수색하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그 압수수색하는 송경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해야 되겠네요. 이런 논리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이정화 검사는요, 오히려 지금 오빠가 이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를 부풀려 적은 가짜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이걸 보고 이번 8월 달에요, 이 오빠를 갖다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보완 수사 혐의를 갖다가 이건 더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완 수사라고 해서 죄가 하나 더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 측에서는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이 부장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이 부장검사가 부임하고 나서 영장을 보완 청구했고, 검찰은 경찰의 혐의 소명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서 총 4번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다하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이 유독 김 여사 오빠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고 내는 비판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376회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도 지난 17일 날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먼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탄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역시 한동훈 장관의 논리가 참 짧고 아주 딱 이 중요한 딱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